지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판 구조론, 그 중에서도 판의 경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지금 EBS에서 기출문제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거기 자료실에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검색하다가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든지 판 구조론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 들어도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판의 경계라고 하면 판들이 서로 멀어지는 거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 수렴형 경계, 판들이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어긋나면서 지나가는 거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근데 이 판 구조론 내용을 공부할 때는요. 그 경계별로 판의 경계 종류별로 일단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알아야 됩니다. 지각 변동이라는 건 뭐 지진, 화산 활동 같은 거.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거기에서 생기는 지형을 알아야 돼요. 지형이란 거 뭐 해령이나 해구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판의 경계가 세계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야 돼요. 세계 지도상에서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발산형 경계부터 볼 건데, 자, 가운데 있는 표부터 볼게요. 표에서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는 건 두 개의 판이 멀어지는 경계이기 때문에 단층 중에서는 장력에 의한 정단층이 생기죠. 근데 그 멀어지는 두 개 판이 해양판과 해양판일 수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는 없나요? 실제 우리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해양 멀어지는 경우, 대륙 멀어지는 경우를 볼 건데 일단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에 생기는 지형은요. 해령과 열곡이 생깁니다. 해령이란 건 바다 속에 있는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밑에 볼록 산맥 이런 거 우리 해령이라고 하고 요 산맥 사이에 있는 골짜기 요걸 우리가 열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진다면 거기는 해령이나 열곡이랑 생긴 거는 비슷한데 일단 부르는 이름이 열곡대라고 합니다. 열곡대. 여기서 생기는 지각 변동은 일단은 천발 지진은 모든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얘가 이렇게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두 개가 멀어지는 경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잡아당겨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판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얇음. 그렇다 보니까 이 얇은 곳을 이 멘틀 물질이 녹은 거, 즉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즉 화산 활동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는데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나오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그 예를 볼게요. 일단은 해양판과 해양판 멀어지는 예로는 해령이 있는데 동태평양 해령과 대서양 중앙 해령. 그러니까 태평양에도 있고 대서양에도 있어요.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지금 여기죠. 태평양. 대서양이라는 바다는 여기입니다. 태평양은 태평양 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가운데가 태평양 판이에요. 대서양은 따로 대서양 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오른쪽에 이렇게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요. 태평양 동쪽이니까 대서양을 보면 대서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해요. 대서양 중앙해령. 그리고 이제 대륙 발산도 볼게요. 대륙과 대륙에 발산하는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자, 아프리카 대륙으로 갈게요. 여기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살짝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섬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늘어나면서 아주 얇아지게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좀 구덩이 같은 게 생겨서 여기 뭐 지도를 보면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호수가.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주 좁은 바다가 있는데 요 바다가 바로 홍해예요. 홍해.
요 홍해라는 바다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요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판과 여기 동쪽에 아라비아판이 있어요. 아라비아판 그 두 개가 멀어지면서 생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열국대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홍해처럼 이렇게 사이에 바다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이렇게 발산형 경계는 마칠게요. 발산형 경계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얘기 안 했다. 우리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있잖아요. 요 대서양 중앙해령 상에 여기 섬이 하나 있는데 요 섬이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우리 뭐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요 아이슬란드가 대서양 중앙해령이 통과하는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슬란드를 뭐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아이슬란드 섬이 있고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렇게 통과하니까 아이슬란드 섬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활동도 일어날 거고 또 이제 아이슬란드가 좀 고위도상에 있다 보니까 오로라도 볼 수 있어서 여행지로 유명한 거겠죠. 자, 여기까지 발산형 경계 마치고 자, 이제 수렴형 경계를 볼 건데 수렴형 경계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렴형 경계라고 하면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횡압력에 의해서 역단층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생길 수 있는 지질 구조가 그렇죠. 횡압력에 의해서 이제 휘어지는 거, 습곡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리고 수렴형은 가까워지는 두 개의 판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지는 경계도 있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경계도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경계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해양판이 밀도 크다고 우리 배웠죠.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그런 경계에서는 둘 중에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섭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요거는 섭입형 경계예요. 섭입. 근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요. 아무리 같은 해양판이라 하더라도 둘 중에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겠죠.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역시 섭입형 경계예요.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대륙판은 워낙에 밀도가 작다 보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 아래로 들어가려는 거 없이 둘 다 안 들어가려고 해. 그럼 둘이 부딪혀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계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계는 여기 아래 쓸게요. 충돌형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뉘어진다.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해양판이 있어야지 섭입형 경계가 된다는 거 봐두시고 섭입형 경계에 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 지형과 지각 변동을 볼게요. 여기 아래쪽을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A라는 판이 있고 오른쪽에 B라는 판이 있는데요. 지금 단면을 보아하니 A판이 B판 아래로 섭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밀도는 A판이 더 크다는 거죠. 오른쪽에 정리를 해보면 밀도는 지금 A판이 B판보다 커요. 근데 여러분 지금 A가 B판 아래로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섭입대 또는 베니오프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A가 B판으로 들어가면 생기는 바닷속의 깊은 틈, 요걸 우리가 해구라고 해요. 이런 명칭들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섭입대 위에는 진원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진원이 분포해요. 그러면 진원 위가 진앙이 되는 거죠. 뭐 진앙들은 여기에 분포한다. 그리고 또 섭입대 위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그마가 푸슉푸슉푸슉 분출하죠. 그러면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거 역시 지금 이 위치에서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지진이나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은 둘 중에 밀도가 작은 판 혹은 둘 중에 섭입을 당하는 판인 B에서 나타난다.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또 지금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 됐죠? 지금 여기 세 번째까지 본 거고. 그리고 지금 섭입 당하는 판인 B판 있죠? 요 B라는 판이 뭐 해양판일 수도 있고 대륙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대륙판이더라도 바다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 B라는 섭입을 당하는 판에 바다가 조금이라도 있냐, 바다가 아예 없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B라는 판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상 열도가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해구가 그렇죠.
아니면 뭐 마리아나 해구도 그렇고. 그리고 B라는 판에 바다가 만약에 없다면 습곡 산맥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다 대륙이에요. 그러면 여기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하면서 이 대륙판을 밀면서 대륙판이 살짝 구겨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륙판이 구겨지면서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린 그거를 습곡산맥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맥이 바로 페루 칠레 해구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섭입형 경계에 관해서 좀 일반적인 걸 배운 거고 그러면 실제 지도상의 섭입형 경계 그리고 충돌형 경계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표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한 경계에서는 해구와 바다 있으니까 호상 열도 생기고요. 그리고 화산활동 일어나고 지진은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어디가 있냐? 여기 보면 여기 필리핀판이에요. 그리고 여기 태평양판이라고 했었죠. 그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가까워지는데 그 중에 밀도가 더 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마리아나 해구가 생깁니다. 이거는 해양과 해양에 수렴하는 경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리아나 해구예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나 해구가 아주 깊은 바다니까 이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 아바타 아시죠? 그 아바타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제 영화가 성공했으니까 돈이 좀 많겠죠. 그 사람이 마리아나 해구가 너무 궁금해서 자기만의 1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이 마리아나 해구 안에 들어가는 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양 수렴한 경계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한 경계를 볼게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한 경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단 이 대륙판이 섭입당하는 판이겠죠. 근데 이 대륙판에 조금이라도 바다를 포함하는 경우 그림부터 볼게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나라 근처예요. 자, 여기 지금 일본 해구라고 표시된 곳 보면 여기가 유라시아 판이고 지금 이쪽이 태평양 판이잖아요.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둘 중에 해양판인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크겠죠. 그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겠죠. 자, 근데 보면 지금 유라시아판에도 여기 바다잖아요. 우리나라 동해바다. 이렇게 바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대륙판이긴 하지만 분명히 바다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니까 호상 열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호상 열도가 바로 일본인 거고. 그럼 여기 다시 돌아가서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대륙판에 바다를 포함하는 경우는 해구뿐만 아니라 호상 열도가 생깁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고요.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베니호프 내상에서 발생하겠죠. 그 예로는 일본 해구가 있고요. 또 알류산 해구라고도 있어요. 알류산 해구도 보면 사실 요 알류산 해구는 애매한 게 이거는 뭐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한 경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요 북은 태평양판이죠. 태평양판과 그 위쪽에 있는 건 지금 여기 북아메리카 판이잖아요. 북아메리카 판이 쭉 이어진 거예요. 여기도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 판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제 태평양 판이 온전히 해양판이니까 밀도 더 커서 아래로 섭입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해구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상 열도도 쭉 생길 건데 요걸 우리가 알류산 해구 또는 알류산 열도라고 합니다. 뭐 해양 수렴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해양 여기 대륙 수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것도 일단 해구랑 호상 열도 생긴다는 거. 여기까지 됐죠? 다시. 자, 이번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한 경계인데 대륙판에 바다가 없는 경우.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페루칠레 해구. 지금 여기 사이에 조그만 해양판이 낑겨 있는데 이게 나즈카 판이라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남아메리카 판이에요. 물론 남아메리카 판도 여기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이 경계 부근에는 바다가 아예 없어요. 됐죠? 그럼 경계 부근에 바다가 없다는 건 일단 당연히 해양판인 나즈카판이 밀도 더 크니까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생길 거고 우리는 이 해구를 페루칠레 해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바다 없으니까 요 위에 호상열도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페루 칠레 해구에 호상열도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호상열도 대신에 이 남아메리카판이 꾸겨지면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 습곡 산맥의 이름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돌아가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려면 경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아까 호상열도 생기는 종류도 있지만 호상열도 생기지 않고 습곡 산맥이 생기는 것도 있다. 거기서는 화산활동 생기고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 생기고 그리고 조산운동은 뭐냐면 판과 판이 부딪혀서 습곡 산맥을 만드는 걸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해요. 됐죠? 거기가 바로 페루 칠레 해구다.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습곡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다. 무서운 곳. 왜 무섭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각 변동이 다 일어나는 곳이니까. 자,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려면 경계를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에서 히말라야라고 적혀진 곳이에요. 히말라야라고 적혀진 곳은요. 지금 위쪽에는 유라시아판이 있는 거고 아래쪽에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인도 호주판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는데요. 요 인도 호주판이 더 무거우니까 인도 호주판이 아래로 섭입이 될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인도가 섬일 시절에는. 근데 지금 여기 경계에서 대륙과 대륙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아래로 섭입하려 하지 않고요. 얘네가 부딪혀서 솟아오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륙판 두 개가 부딪혀서 솟아오르면서 산맥을 만든 거죠. 요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지진이 얕은 곳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조금 깊은 한 중발 지진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산이 만들어지니까 조산 운동도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느냐?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마그마는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마그마가 이 습곡 산맥 너무 두껍다 보니까 뚫고 나오지를 못한다.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입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지하에서 굳는 거는 일어나는데 분출은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화산활동이라고 하면 마그마의 분출을 말하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려면 경계는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 보고 나서 마치겠습니다. 자, 보존형 경계도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제 보존되는 경우랑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해양판과 해양판은 해령과 해령 사이입니다. 여기서 지금 해령이 약간 뭐랄까 사다리? 좀 기찻길처럼 이런 식으로 끊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다 해령이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끊겨져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해령들은 사실 뚝뚝 끊겨져 있거든요. 여기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게 해령이에요. 이것도 해령이에요. 해령에서 두 개의 판이 멀어지죠. 근데 해령이 이렇게 뚝뚝 끊겨져 있으면 이 해령과 해령 사이는 위의 판과 아래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죠. 이런 게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요런 걸 다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생기는 지형은 변환 단층이 유일하고요. 여기서 생기는 지각 변동은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판의 경계에 생긴다는 천발 지진이 유일해요. 그리고 요런 보존형 경계 진짜 많겠죠. 해령이 뚝뚝 끊겨진 곳에 다 이런 보존형 경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따로 이름을 붙이기보다 그냥 해령 변환 단층이라고 알아두겠습니다. 해령 변환 단층. 자,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의 보존형 경계는 어디냐면 지도로 올라가서 보면 여기에요. 산 안드레아스 변환 단층. 여기 또 왼쪽에 태평양판이고 오른쪽에 북아메리카판인데 얘네 두 개가 서로 요 화살표대로 이동합니다.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바로 산 안드레아스 변환 단층이에요. 보존형 경계인 거죠.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의 보존형 경계라고 말을 했고 혹시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 끝나고 산 안드레아스 영화를 학생들이랑 본 적이 있는데 이 산 안드레아스 영화를 보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더라도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 요것도 중요한 예시니까 알아두시고 쭉 내려가서 정리해 보면 아이고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도 지형은 변환단층이 유일하고요.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만 생깁니다. 예시로는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 있고 이제 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판의 경계는 발산 수렴 보존이 있다. 근데 그 발산 수렴 보존도 그 경계 부근에 위치하는 판의 종류에 따라 또 다시 나뉘게 된다. 그 나뉜 경계의 종류별로 거기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과 거기서 생기는 지형과 그리고 세계 지도상에 그 예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도 부분이 확대를 해서 그림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그거 어떤 경계인지 알 수 있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양판과 대륙판의 서비평 경계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서비평 경계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서비평 경계 나왔을 때 뭐 밀도 비교하는 거 둘 중에 어디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 아니면 진원의 깊이가 어떤 경향으로 변화하냐는 거 요런 거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까지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판 경계 한 장 정리는 마치고요. 여러분이 파는 구조론 잘 정리하셔서 문제에 잘 적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